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새 확진자는 사흘째 6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거의 모든 일상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더 무서운 건 숨은 감염이 곳곳에 넓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확진자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유흥업소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앉으세요. 업소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2명이 현장에서 적발됩니다. 다른 방에도 술판을 벌인 흔적이 있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잔이 하나, 둘, 셋이네. 어디 몇 뺐다 이거? 부산에서는 지난달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으로 무려 476명이 확진됐고 지난 11일부터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전면 금지됐지만 여전히 불법 영업 중인 겁니다. 간판에 불로 끄고 성업 중이었지 뭐 전부 다 룸에 다 가득 다 차가 있으니까. 방역당국도 식당과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다 열리는 거죠, 그러면? 네. 열고 열어주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개 한 번, 하루에 3번 이상.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58명. 최근 일주일 평균은 643명인데 가장 적었던 날이 542명으로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저점이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게다가 직장과 식당, 교회 등 생활 전반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게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경남 김해의 보습학원에서는 13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5명이 됐고 경기도 남양주시 교회와 식당에서도 1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 강남의 한 공유 오피스에서도 1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 비율도 27%나 됐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50일을 맞은 가운데 인구 대비 2.85%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에 쓰는 최소 잔여형 LDS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선제적으로 70만 개를 수거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이상 반응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이란 가상화폐를 언급하면서 국내에서 하루 동안에만 17조 원이 넘게 거래됐습니다. 코스피의 하루 전체 거래 대금을 추월한 건데요. 결제 수단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관련 펀드가 상장되는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지만 변동성에 대한 투자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재미삼아 만든 가상화폐 도지코인. 결제 수단으로 일부 활용되는 비트코인과 달리 마땅히 사용할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한번 언급할 때마다 가격은 치솟고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만 17조 원대, 코스피의 전체 거래 대금 15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지난 14일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첫날 주가가 한때 429달러까지 치솟아 시가총액이 1,100억 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 시티그룹과도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테슬라나 페이팔 같은 글로벌 업체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캐나다에선 비트코인 관련 펀드가 상장됐고 미국도 상품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안정성, 투자 자산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이정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읽힙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치는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정부는 범죄로 벌어들인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해 몰수했고 내년부턴 가상화폐 수익에 세금도 매깁니다. 실체가 없다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던 3년 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명인의 말 한마디에도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변동성 때문에 투자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 자산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는 제약이 아주 많고
또 내재 가치가 없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도 가상화폐는 투기를 위한 수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공동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여엉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를 애칭인 요시라고 부르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Yoshi and I have had some private time together, lunch and tea and. 미일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무엇보다 중국 견제에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W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take on the challenges from China and on issues like the East China Sea, the South China Sea, as well as North Korea. 안보뿐 아니라 5G와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와 무역 분야 협력도 포함시켰습니다. 홍콩과 신장 지역 인권에 대한 우려와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문구도 들어갔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성명에 대만 문제를 명시한 건 일본이 중국과 수교한 이후 처음입니다.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バイデン大統領からはこの決意に対する支持を改めて表明していただきました.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올림픽을 추진하는 게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대형 마트 가보셨습니까? 10여 년 만에 다시 최저가격 보상제가 등장했습니다. 만약 경쟁업체보다 비싸면 그만큼을 보상해준다는 건데요. 마트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 같지만 진짜 이유는 딴 데 있다고 합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마트가 14년 만에 최저가격 보상제를 내놨습니다. 라면과 생수, 커피 같은 생필품 제품을 경쟁사보다 싸게 판매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7,000원에 판매되던 이 초코과자는 최저가격 보상제 이후 5,00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5개들이 이 라면도 온라인물과 똑같은 3,400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더 싼 곳이 있다면 차액만큼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고객분들이 여러 유통업체에서 직접 가격을 비교할 필요 없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고 롯데도 맞불을 놨습니다. 아예 이마트와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합니다. 돌려주는 포인트도 파격적으로 늘렸습니다. 포인트를 기존 적립률 대비 5배 적립받을 수 있어서요. 부담 없이 쇼핑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프로야구에서 형성된 유통 라이벌 대결 구도가 이제 본 무대인 쇼핑에서도 본격화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적수는 쿠팡입니다. 뉴욕 증시 상장으로 5조 원의 실탄을 확보한 쿠팡은 자신들의 강점인 빠른 배송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4천억 원을 들여 물류센터도 더 짓습니다. 이런 물류 인프라로 경쟁업체들을 압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신선 배송을 앞세운 마켓컬리도 60여 개 식품을 최저가로 팔기 시작했고 지마켓과 옥션도 대규모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고객들은 점점 더 온라인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나가는 게 좀 어렵잖아요. 하루 전날에 바로 오니까 이렇게 가격이 비슷한다고 해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10년 전에도 대형마트들은 이른바 10원 전쟁을 치르며 출혈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때가 서로의 고객을 빼앗아 오려는 주도권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공룡이 된 온라인 쇼핑을 상대로 생존이 걸린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경제와의 거리를 좁히다 거리의 경제입니다. 최근 먹거리 물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른바 파테크 열풍 기억하시죠?
파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차라리 대파를 직접 키워서 먹자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달걀값도 오르면서 정부가 긴급 수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달걀값에 따라서 전체 주식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지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달에 파 엄청 비쌌잖아요, 어머니. 지난달부터 5,000원, 지금까지 5,000원이고. 계속 안 떨어지고. 우리 마음대로 막 농산물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대요. 털리는 거는 없지. 쓸 때는 많죠. 그러니까 돈이 값어치가 없어져갖고. 하여튼 뭐 채소는 앞으로 당분간은 안 떨어지겠네. 금방 안 떨어져. 채소뿐 아니라 먹거리 전반으로 물가가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막 7,000원, 8,000원, 1,200원까지 써봤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계란값이 그 정도는 될 거라고 막 그래요.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요. 먹거리 물가 상승, 식비가 오르면 인건비도 오르죠. 게다가 농수산물은 다른 생산품의 중간 재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물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살다 보면 물건값 좀 오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실제 인류는 지난 2000여 년간 인플레이션 속에 살아왔고 우리가 저물가를 누린 건 최근 고작 10수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간 인플레이션을 너무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서울 올림픽이 치러졌던 1980년대 후반 모습입니다. 이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국민들 씀씀이도 늘었죠. 물건이 잘 팔리니 물가도 따라 올랐습니다. 이런 걸 착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양념류는 40~50%가 올랐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도 미장원과 이발소, 학원, 음식점 등 계속 오름세여서 반대로 나쁜 인플레이션도 있는데요. 소득은 주는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에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이 몰립니다. 기술 개발하고 공장 짓는 생산적 투자보단 단기 차익만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물가가 네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10만 원이 넘고 15만 원 가까운 곳도 있지만 내 친구한테 뽐내려고 사는 거죠. 자칫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이른바 나쁜 인플레이션의 징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목욕을 하고 자장면을 사 먹은 뒤 설탕 한 부대를 사고도 2,100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원이나 모자랍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엄청난 돈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아예 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잠잠하던 물가가 최근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길래 그러는 걸까요? 물가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시민들한테 돈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물가가 3%는 오른다. 예, 그러면 최소한 이자는 얼만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세요? 한 7에서 10%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 최소 5%? 어. 당연히 못 빌려주죠. 그거는 제가 잃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 5% 올랐다. 한 뭐 7%. 7%. 그러면 물가 7% 올랐다. 한 뭐 10%? 네. 이렇게 물가가 점점 올라가면 돈 빌릴 때 이자를 점점 높게 쳐줘야겠죠. 나라나 회사가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몇 년 뒤에 이자를 얼마 주겠다 이렇게 써서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물가가 오를 때마다 같은 이유로 채권 금리는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특히 위기에 임박해 나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더 심했죠. 금융시장은 이제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연 23.38%를 기록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이처럼 폭등하는 것은 오늘 각종 채권 금리가 일제히 폭등해 이렇게 채권 금리가 폭등한 날에는 어김없이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채권이 더 많은 이자를 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주식에서 돈을 빼 채권을 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와 채권 금리는 보통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채권 금리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 채권 금리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세계 최고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정부의 채권 금리는 불과 8개월 만에 3배 이상 뛰었거든요. 급기야 최근에는 미국 주요 주식 배당률보다 더 높아졌는데요. 이러면 주식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전 세계 증시의 이 같은 부진은 최근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세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실물 경기는 안 좋은 상황이고요. 물가랑 증시만 오르고 있다? 이건 나쁜 인플레이션의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데 반해서 실제 경기는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내일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계절이 바뀌는 건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의 주가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금리와 물가가 상승하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오르는 달걀값을 보면서 장기적인 주가 하락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영원히 오른 적은 없었으니까요. 거리의 경제였습니다.